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실 손해보장.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품목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복분자 하겠습니다. 이제 품목별로 할 때는 이론서,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 나와 있는 작물 특성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사 종류 방법 제일 중요하죠 뭐. 그리고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론서에 있는 작물 특성을 정리를 이렇게 짧게 해봤는데 이걸 보시기 전에 여러분 사실 그 많은 품목들 하나하나 이거 익숙하지도 않은 용어인데 어떻게 다 외우세요?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건 좀 특이하네 그런 거 하나하나 추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게 출제 확률도 높겠죠. 뭐 아니면 기본적인 거에서 출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과수하고 있잖아요. 과수에 한정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과수들은요. 대부분 무슨 과수다? 대부분. 우리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는 과수들 대부분이 낙엽과수다. 뭔 얘기예요 이게? 낙엽지잖아요. 쭉 재배하고 수확하고 낙엽지잖아요. 그리고 겨울철 지나고 봄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낙엽과수. 반대되는 말을 상록과수라고 하는데 뭐 감귤 종류 있겠죠. 감귤 종류. 네. 일단 낙엽과수다. 대부분. 겨울을 보내요. 낙엽이 지고 가지 다 이제 마른 다음에 겨울을 지내요. 그 겨울을 휴면기라고 해요. 휴면기. 겨울잠 자는 거죠. 면이잖아요. 뭐 해요? 이 기간 동안에? 잠만 자요? 왜 필요할까요? 이 기간 동안은요. 영양을 축적하는 거예요. 영양 축적 기간이에요. 영양이 축적돼야 그 다음 해 결실을 위한 준비 기간.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딱 담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물론 이제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논밭작물 마찬가지지만 과수도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환경. 물이죠, 물. 수분. 또 온도가 있겠죠? 기온. 물론 토양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근데 이번 이론서에 많이 나와 있는 건 토양이나 공기보다는 수분, 기온, 일조량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 온도, 햇빛, 토양, 뭐 비료 뭐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주로 이 세 가지를 포인트 맞춰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수분, 물, 강우량이겠죠? 강우량. 물론 관계를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말죠. 좀 기본적인 거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연 강우량은요. 대부분의 과수 재배에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대부분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언제? 여름에. 여름에 집중 호우가 내려요. 강우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몰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름은 어때요? 여름? 이제 계절로 볼게요. 여름은 다습하다는 거죠. 다습. 그럼 여름에 다습하니까 겨울은 어때요? 겨울. 건조하겠죠? 겨울철 건조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농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건조함은 봄이에요. 봄 가뭄. 여름에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또 하나. 이제 기온으로 볼까요? 기온. 한국 극과 극이죠. 여름에 너무 높아요. 고온. 겨울에는요. 한파. 자, 이거 연결 지어보자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걸 끄집어내서 지금 연결할 뿐이에요. 여름에 너무 덥대요. 여름은 그럼 뭐예요? 고온 다습이네요. 고온 다습. 겨울은 너무 춥대요. 저온 건조겠네요. 저온 건조. 봄은 온난한데 가뭄.
그쵸?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일조량 볼까요? 일조량 부족하지 않아요. 단 문제는 또 얘예요.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의 집중호우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길죠. 장마가 있어요.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져요. 여름에 고온 다습한데 일조량도 부족해요. 겨울은 저온 건조해요. 일조량은 해가 짧죠. 네. 겨울에는.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초점을 이제 과일 또는 나무로 맞춰보자고요. 여름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온 다습해, 꿉꿉해, 막 햇볕도 부족해요. 뭐가 딱 좋아요? 병충해 생기기 좋잖아요. 병충해. 여기 있는 탄저병 같은 거. 여름에 가장 많은 대표적인 곰팡이균이에요. 저거. 병충해. 또 습해. 습기에 약한 작물들은 땅이 계속 젖어 있어요. 공기도, 공중 습도도 높아요. 병충해, 습해. 이런 병충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언제 생긴다? 여름에. 네. 겨울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온 건조예요. 건조. 말라요.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지가 말라 죽는다. 나무가 말라 죽는다. 좀 고상한 말로 고사한다. 고사하는데 그냥 고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온이기 때문에 동해 고사해요. 동해 피해도 있고 동해 피해가 심해지면 고사해요. 동해 보상하는 손해잖아요. 보험 기간이라면. 그쵸? 보험 기간이라면. 동상해, 감귤, 동상해. 특약 가입하면. 네. 자, 이제 지금 제가 보상하는 손해 얘기 나왔는데 맞춰볼까요?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상하는 손해예요? 아니잖아요. 있지만 있는 것도 뭐 복숭아, 세균, 구멍뼈, 뭐 감자 뭐 이런 거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지금 습해 보상하는 손해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물론 이런 것을 계약자가 비료를 잘못 줬느니 뭐 전정 활동을 안 해서 뭐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 뭐 이런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죠. 구별하는 게. 그런 것도 가끔 내용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지금 일반적인 특성을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겨울철에는 동해 말라 죽어요. 겨울철 뭐 한다 그랬죠? 다음 해를 위한 영양 축적하는 기간인데 동해도 있고 막 피해가 많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못하죠. 영양 축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 축적 못하면? 다음에 결실을 위한 영양 축적인데 이게 부족하면 결실이 잘 안 되죠. 착과가 안 돼요. 착과가 감소해요. 이제 과실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흰색은 조건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럼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루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착과가 감소하죠. 착과가 감소한다? 결실이 감소한다? 결실이 저해된다? 같은 말이죠. 착과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결실 저해가 이루어지겠지만은 반대죠. 결실이 지금 말을 해놓고도 결실이 저해되니까 착과가 감소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수량이 감소한다. 수확량이 감소한다. 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겨울철에 영양 축적이 안 돼서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여름철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겨울철 동해로 이렇게 된다면 여름철에 습해, 병충해. 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과수 뭐다? 낙엽과수다. 작물에 따라서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작물에 따라 시기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겨울이에요. 여기부터 휴면에 들어가요. 이때 수확이 끝나겠죠. 그럼 이 어딘가에서 다음 해를 위한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작물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겨울잠 자기 시작해요. 여기 이미 낙엽 졌어요. 수확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어딘가에서 다음 해를 위한 꽃눈이 형성돼요. 꽃눈이 형성돼야지 결실이 되고 다음에, 그쵸? 근데 병충해, 막 습해 이런 게 있어요. 장마철, 일조량도 부족해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햇볕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요? 식물의 잎. 잎은 식물의 공장이에요. 광합성이 부족해서 영양분 못 만들어내요. 잎에서 탄수화물을 막 만들어내야 돼.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 병충해 걸려, 습해 걸려, 영양분도 부족해. 꽃눈 형성이 되겠어요? 이 여름에 이런 기간이 생기는데 안 되죠. 꽃눈 형성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결실 부족, 착화 감소, 수량 감소. 자, 이 사이클을 흰색 이렇게 돼서 여름, 겨울, 봄에 이런 증상이 있구나. 결과적으로는 휴면기에 또 가을이나 여름철 꽃눈 형성 안 돼서 이렇게 생기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기 있는 대부분은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괄호 넣기 나오면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복분자 이제 볼게요. 복분자 특성. 줄기수가 60에서 90%를 차지한다. 우리 알아요. 무슨 줄기? 결과모지하고 그 결과모지에서 빠져나온 결과지가 있다. 이 결과지가 내년에는 막 뿌리를 내려서 결과모지가 되고 얘는 그러면 구결과모지가 된다. 전정활동해야 된다. 통상적 영농활동이다. 이어가야죠. 네. 겨울철 볼까요? 가지가 얼어 죽거나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 여기 있죠. 동해, 어디? 동해, 고사. 이런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를. 일교차가 심하면 낮 동안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서 줄기 상처 부위를 통해 수분이 수탈되어 건조, 피해. 뭐 우리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론서에 막 이렇게 쓰여있지만 간단하게 이거예요. 제가 겨울철 밑에 놨잖아요. 내용을. 여러분 구별하시라고. 겨울철에 건조해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교차가 심하면 다 우리나라 겨울철은 그냥 건조해요. 우리나라 겨울철은. 상처 부위가 있다면 당연히 사람도 상처 부위 있으면은 그런데 상처 부위 있으면 수분 나가죠. 건조해. 한풍, 차가운 바람, 고사.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요. 이걸 이해하시면 그냥 패스. 자, 뿌리는 지표면 30cm 이내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뿌리를 천근성하고 심근성으로 나눠요. 뿌리가 깊게 내리니 얕게 내리니. 뿌리가 얕게 내린다. 그 말을 재배학에서는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거 토양 표면, 표토라고 하거든요. 표토. 뿌리가 표토 근처에 위치한다. 뿌리가 천근성이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복분자 우리 포기라고 했었죠. 이렇게 멋있게 주간부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 포기 작물들은요. 천근성, 표토 근처에 뿌리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이런 주간부는 뿌리가 깊어야지 이런 나무, 뽕나무 같은 거는 그래야지 잘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네. 굳이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고. 자, 염류에 약할 뿐 아니라 염류가 형성되는 원인은 여러 개 있는데 우린 지금 재배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비료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 토양이 안 좋아요. 한국 토양은 안 좋은 편이에요. 비료를 많이 써요. 비료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침전되는 게 염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천근성이라네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 비료가 지금 그 화학물질이 침전돼 있어요. 뿌리가 얕아요. 피해 많이 받겠네요.
습해도 잘 견디지 못한 토양이 과습하면 자 이런 크게 주간부가 있는 식물들은요 작물들은 뿌리가 막 이렇게 깊잖아요. 뿌리가 깊고 굵어요. 웬만한 토양 가습에 견뎌요. 네. 포기 작물들 네. 습해에 잘 견디지 못함. 탄저병 여름철엔 무조건 여름철 습해에 병충해. 장마철 일조량 부족으로 광합성 안 돼. 영양 부족. 또 이 일조량 부족이 과실에는 뭘로 나타나면요. 물론 영양 부족도 있지만 착색 부족으로 나타나요. 착색. 착색이 안 돼요. 과실이 이쁘게 색깔이 안 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햇볕을 못 받아요. 사람도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햇볕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똑같아요. 작물도. 햇볕이 있어야지 많이 소비가 돼요. 근데 햇볕이 없어요. 많이 소비가 안 돼. 안에 쌓여요. 안에 쌓여요. 계속. 그러다 보면 가지가 쓸데없이 자라요. 웃자람이라 그러죠. 또는 도장이라고 해요. 일조량 부족해서 영양분은 없는데 공장에서 못 만들어내서 영양분은 없어서 막 이런 꽃눈 형성도 저해되고 막 이런 문제도 생기고 과실은 착색도 부족하지만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지는 웃자람. 영양분이 가지로만 가는 거예요. 과실로 안 가고. 도장현상 이런 것까지. 어쨌든 여름철 대표적인 건 탄저병. 웬만한 과일들이 탄저병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탄저병 증상 봐두세요. 고온다습, 강우자질 때, 습도 높아지면. 여기 보시면 탄저병은요 곰팡이균이거든요. 탄저병 그 방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과실을 싸놓거나 아니면 뭐 빗방울이 튀는 걸 방지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빗방울 물에 튀어서 거기서 그 튀는 빗방울로 인해서 이게 감염되거든요. 자, 복분자 작물 특성을 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막 무조건적인 암기로는 안 다가올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경작불능 조사. 간단히 볼게요. 다 했던 거니까. 조사, 대상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해야죠.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약자가 신고한 거예요. 사고 났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했더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거 맞네. 필요 판단됐어요. 추가 조사 필요 판단됐어요. 그 추가 조사가 여기서는 경작불능 조사인 거예요. 네.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 뭐 똑같은 말이죠. 65%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피해가요. 이러면 하는 거예요. 직후해야죠. 당연히 1년 후에 할 게 안 되죠. 직후는 해야죠. 보험 기간을 확인해야 돼요. 왜? 수확 개시했는지, 수확 개시 시점인지. 복분자니까 5월 31일 초과 불가. 이 내에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 확인했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이번 이론서에 이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가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과수 쪽에선가 적종에선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만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본조사 들어가서도 다 기본적으로 해요. 기억나시죠? 다 해요. 차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확인하는 거고 여기는 한 번 더 심사 더 자세히. 근데 이번에 항목이 다 들어온 거예요. 네. 손해평가 현장에 좀 맞춰서 나온 거예요. 다들. 실제 경작 면적 및 식물체 피해율 조사. 과수 중에 우린 지금까지 계속 실제 결과 주수를 조사했는데 복분자는요. 면적 조사예요. 복분자는 면적 조사예요. 왜? 여러분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해야 되는데 피해율 이제 우리 알잖아요. 피해, 분자의 피해, 분모에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 피해를 만약에 여기 1000포기가 있다. 지난 강의인가요? 복분자 최소 1000포기 미만은 표본 8포기 기억나시죠? 몇천 포기씩 되는데 가서 아이고 이건 죽었네, 이건 살았네 어떻게 확인해요? 면적으로 많이 해요. 면적.
1000제곱미터 내 면적이 피해 면적이 보니까 500제곱미터네. 50%구나. 면적 조사를 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도 조사하고요. 또 하나 조사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작불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제식 면적도 조사를 해요. 제식 면적. 한 주당 한 포기당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네. 피해율 고사를 피해로 보고요. 수 또는 면적. 수 또는 면적이지만 면적으로 주로 한다. 네. 기준은 가입 대비 몇 개 피해받니? 고사의 판정 기준 이런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밭작물, 논작물 가시면 수확 불능, 수확 포기 판정 기준, 뭐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나와요. 수확 불가능하다는 죽었다는 얘기죠. 뭐 수확 불가능하다. 네. 계약자가 신청했는지 확인. 왜 확인해야 된다? 확인 안 하고 계속 농사 짓고 나 과실손해보험금 받을래요.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계약자가 오케이 우리 이거를 합시다. 그러면 후조사. 기억나시죠? 후조사하고.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인지 확인한다. 이건 뭔 얘기예요? 65% 이상인데 계약자가 아니 나 그냥 농사 칠게요. 그럼 피해가 있잖아요. 뭐 50%라고 65% 이상 뭐 70%나 피해 있는데 계속 농사 진대요. 이 피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손해조사 해야죠.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해야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인 경우 조사했더니 60%예요. 피해 있잖아요. 똑같죠 뭐. 피해 있으니까 조사해야죠. 자, 이런 거 어떤 경우에 뭐 하는지 이런 거 기본 탄탄하게 확실하게 분류해서 암기해 놓으시고요. 후 조사한다. 산정 방법 기억나시죠? 자부담 15%형만 주의하시면 된다. 뭐 이건 문제도 아니죠. 1000만 원. 실제 경작 면적 1000. 고사 면적 700. 70%. 만약에 고사 면적이 600이에요. 여기 또 용감하게 계산해 놓으시면 안 돼요. 60%잖아요. 그러면 600이면 지급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은요.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예요. 산지폐기 후조사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 이번에는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위한 조사. 복분자 보험기관이 나뉘죠? 종합, 특정. 종합위험 어떻게 할까 볼까요? 여러분 반드시 조사를 2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고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둘 다 있을 수도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종합위험 보험기관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더니 나갔더니 자조화로 인한 사고 맞네. 이 기간에. 그럼 해야죠. 또는 경작불능 조사했는데 계약자가 65 이상인데 신청 안 했거나 아니면 65 미만이라서 손해가 있는 게 확인된 농지. 조사 시기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 왜요? 왜? 복분자 피해를 뭘로 한다? 과실 피해를. 과실 손해를 우린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실 손해 결국. 이 과실 손해를 뭘로 한다? 가지 피해로, 가지 손해로 환산해 주나요? 환산. 가지 손해 죽은 가지. 즉 고사 결과 모지수였죠. 자. 살았네. 죽었네. 살았네. 살았는데 열매가 수정이 안 됐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살았으니까 피해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과실손해예요. 과실손해 잊지 마세요. 살아있지만 열매가 수정이 안 됐다? 이거 손해죠, 손해. 이걸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 완료 이후에 최초 수확 전 수확 개시되면 안 되죠. 보상하는 재해부 심사 또 들어왔고요. 네. OD 조사 시기하고 OD는 여기가 결실 완료 좀 주의하시고요. 2가지. 네.
자, 면적 확인하는데 실제 경작 면적도 확인하고요. 제식 면적을 확인해요. 제식 면적은요. 여기 안 나네요. 주간 길이 1항폭, 가로 세로죠. 뭐 어떻게 표현해도 주간 길이 1항폭으로 해서 면적을 확인하는데 왜 확인하냐? 쓰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식 면적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간 길이가 뭐 1.5 1항폭이 뭐라고 할까요? 1 이렇게 해왔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제식 면적 1.5 나오겠네요. 네. 한 주당 한 폭이당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경작 면적이 1,500이래요. 1,50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아, 여기 천주 제식됐구나. 천주, 천포기. 가입 포기가 나오잖아요. 포기.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제식 면적 하면 가입 포기수가 나와요. 가입 포기수 계산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제식 면적. 근데 여기서 뺄 거 빼요. 뭘 빼냐? 가입 이전 고사한 포기. 가입되기 전에 심어놨는데 죽은 포기들. 이 경우에는 고사 포기가 10포기 있네? 그러면 1000포기 빼기 10포기. 990포기가 가입 포기수. 왜? 왜? 가입 포기수가 중요하잖아요. 가입 금액이 또 들어가죠. 또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도 산정하고. 제가 표본 포기수 괜히 그거 막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좀 간단한 것들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식 면적을 조사한다.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사하는 거예요? 죽은 가지 조사하는 거잖아요. 고사 결과 모지수 조사하는 거잖아요. 어허.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가입 포기가 1000포, 뭐 1500포기예요. 언제 다 조사해? 저 이제 줄줄 나오시죠. 언제 다 조사해? 조사 대상 포기, 죄송해요. 가입 포기수가 1500이니까 내가 이걸 다 조사 못하니까 표본 포기를 선정하자. 가입 포기수가 1490이라고 해볼까요? 1490. 미만 확실하게. 그럼 몇 포기? 표본 포기 7포기 나와요. 죄송해요. 9포기 나와요. 9포기. 자꾸 어디랑 헷갈리네. 1500 미만 9포기 나와요. 9포기를 가서 죽은 가지 조사하면 돼요, 지금. 근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조사를 하려고 봤더니 그냥 죽은 가지만 조사를 하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고사한 것만 조사하는 방법. 두 번째, 이 고사를 어떻게 조사를 할까? 예상됐던 가지에서 평년 결과 모지수겠죠? 지금 몇 개나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것을 빼는 방법.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는 방법.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냥 가서 죽은 것만 바로 세는 거. 그 다음에 예상했던 거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뺀 거. 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7개 예상했는데 지금 5개 살아있네. 2개 죽었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래요. 왜? 이후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후 피해 계산하는데 써먹어야죠. 이후 피해는 살아있는 거에서 피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 만약에 10개가 살아있는데 이후에 피해가 있다? 10개 중에 피해가 시작된 거잖아요. 15개인데 10개가 살아있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이후에 피해가 있다면 살아있었던 것 중에서 피해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네. 살아있는 걸 조사하래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가지수. 어떻게 조사할까요? 살아있는 가지를. 세는 거죠, 뭐. 복분자는 한 포기에 결과모지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령별 표준 결과모지수 했잖아요. 2년에서 4년, 5년에서 10년. 5개, 4개 이렇잖아요. 표준. 많지 않아요. 네. 가서 세는 거예요. 1번 포기 살아있는 거 만약에 5개. 2번 포기 4개. 여기 6개. 잠깐만. 9포기만 해요.
몇천 폭인데 9포기만. 샘플이 좀 약해요. 그쵸? 샘플이 약해.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하래요. 표본 포기가 있으면 앞뒤로 2포기를 더 하래요. 표본 포기까지 하면 5포기. 앞뒤로 2포기씩을 더 하래요. 전후. 표본 포기까지 5포기를 한 구간으로 하는 겁니다. 총 5포기가 한 표본 구간. 그래서 구간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표본 포기가 9개잖아요. 그럼 여기 조사 포기는 총 몇 포기예요? 9포기인데 앞뒤로 2포기씩 해서 총 5포기. 9구간인데 표본 포기가 9개다. 즉 표본 구간이 9개다 해요. 총 조사 포기는 5개씩. 45포기네요. 자, 이제 복분자는 한 표본 구간은 총 5포기. 10표본 구간이다. 50포기. 표본 포기가 10개다. 아, 조사 포기 50포기. 이해되시죠? 샘플이 많아져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1번에서 9번이 아니라 1번에서 45포기니까 45번까지가 쭉 있는 거예요. 여기에 1번 몇 개 살아있니? 2번, 45번 몇 개 살아있니? 이해되시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합계를 해요. 살아있는 가지를 합쳐요. 자, 지난 강의 때 복분자는 포기당. 이건 지금 45포기의 살아있는 가지수 합계잖아요. 포기당 45로 나눠야죠. 왜냐면 포기당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5개, 4개, 어떤 건 6개, 어떤 건 뭐 7개 막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포기당 평균이 필요하니까 합계내서 나눈다. 그럼 포기당 살아있는 가지수. 평년 결과모지수도 포기당. 평년 7개 살아있네. 포기당 살아있는 게 4개래요. 3개 고사했구나. 오케이죠? 네. 내용 한번 볼게요. 가입포기수 기준으로 복분자. 우리는 이거 비읍이 아니라 8이라고 그랬어요.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고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뭐 익숙하죠. 표본 구간을 선정해라. 이게 이거예요. 앞뒤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 한 구간. 그래서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샘플을 많게 한 거. 근데 수정 분량 피해율? 아까 한 내용. 가지는 살아있는데 열매가 수정이 안 됐네. 반영해줘야죠. 수정 분량 피해율. 그래서 살아있는 거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후 피해. 뭐 특정 위험 때의 피해도 있지만 이런 피해도 반영해주기 위해서. 살아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수정 안 된 거 피해율 조사하면 되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수정 안 된 거를 어떻게 조사할까요? 피해율. 수정 분량 피해율. 사실 용어가 수정 분량 계수라고 돼 있는데 꼭 %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네. 정확하게는 피해율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론서나 이런 데에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근데 용어는 수정 분량 계수로 나와 있죠. 어떻게 구할까요? 뭐 간단하죠. 우리 피해율 많이 해봤잖아요. 피해 열매수. 피해 열매수, 정상 열매수. 미보상 감귤에서 그쵸? 1 미보상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해주고요. 여기서 안 해주고 나중에 결과모지수, 고사 결과모지수를 총 구할 때 해줘요. 그때 반영해줘요. 우리 동상의 특약도 동상의 피해율에서는 1 곱하기 1 미보상 안 하고 공식 자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자, 어떻게 조사하냐? 그럼 이것도 45포기를 다? 가지도 많았는데 45포기 열매를 다 조사해요? 엄청 많은데? 아니에요. 이건 샘플을 좀 줄이자. 이건 늘리고 이건 줄이자. 어떻게? 한 포기당 각 표본 포기예요. 그냥 1번에서 9번 포기. 각 표본 포기에서 6송이만 하자. 무작위로 6송이만 하자. 그래서 한 송이당 전체 열매 수와
피해 정상 전체 열매와 피해 열매. 이때 피해는 수정 불량이겠죠. 조사하자. 그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빼먹는 거. 여러분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빼기 0.15, 15% 빼줍니다. 복분자는 자연적으로 한 15% 정도는 수정이 안 된대요. 자연, 수정, 불량, 피해율.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만약에 비율이, 수정, 불량 비율이 예를 들어 30% 나왔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30%가 수정이 안 된 거를 가지 피해로 어떻게 반영해 주잖아요. 살아있는 가지인데 30%가 피해가 안 됐대요. 그럼 30% 피해 가지로 보면 되죠, 뭐. 다시 살아있는 가지인데 수정 불량 30% 피해 입었대요. 이 가지의 30%만 피해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가지의 수정 불량 피해율을 곱하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가지를 1번부터 45번까지 다 했잖아요. 원래는 이 피해율이 30% 나오잖아요. 5개, 1번 표본 구간에 5개네. 그러면 1번 포기에 5개네. 그럼 곱하기 0.3. 2번 포기 0.3. 3번 0.3. 45번 45포 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살아있는 것마다 다. 근데 이거는 문제 못 나오죠, 이렇게. 한 페이지 자체가 이 표가 되게요. 네. 원래는 각각 살아있는 것마다 이거를 곱해줘서 각각의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하고 그걸 합계 내에서 45포기로 나눠줘서 똑같이 포기당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원래는 이게 정석입니다. 포기당 해서 합산해서 표본 포기 나누는 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포기당 계산했잖아요. 우리 포기당 만약에 5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같은 값 나와요. 이따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포기당 계산한 거 여기에다가 수정불량 피해율만 곱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원래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지금 공식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합쳐보시면 돼요. 어쨌든 평년에서 살아있는 거 이걸 고사하는구나. 고사로 보는구나. 여기서 살아있는 건데 수정불량된 게 있으면 빼줘야지. 이걸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걸로 쳐줘야죠. 빼줘야죠. 살아있는 거에서 살아있지만 수정불량된 거는 빼주자. 이건 빼줘야 돼,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이라 제가 표시했었죠, 그때. 진짜 살아있는 거. 만약에 미보상이 있다면 미보상 비율 곱하면 되죠. 평수는 똑같잖아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 원리예요. 그러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공식이 평년에서 살아있는 거, 이 중에서 수정불량이 있네. 그거는 살아있는 걸로 안 쳐주지. 미보상. 진짜 이제 죽은 피해 가지수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특정 위험때 가볼게요. 보험기관 뭔지 다 아시겠고, 조사 대상 농지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네, 면적 확인까지. 자, 근데 4번 볼까요? 자녀 수확량. 무화과 복분자 자녀 수확량. 적용을 위한 기준 일자 확인. 수확 개시 후. 지금 사고잖아요. 그쵸? 수확이 이날 시작됐는데 이때 사고 났네요.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요 자녀만큼만 피해로 해줘야죠. 그러면 자녀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다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시기에 사고일자만 넣으면 돼요. 근데 사고일자 항상 여러분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로 하되 재해의 종류와 과실 상태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현장과 관련된 거 꼼꼼히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 수확량이 나와요. 자녀 아직 60% 남았구나. 수확량이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수확이 개시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 사고가 왔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과실손해 하는 거잖아요. 과실손해. 이거를 복분자는 하기 힘드니까 가지손해로 하는 거잖아요. 결과모지수 손해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수학이 개시된 이후에 재해, 뭐 2종류밖에 안 되지만 재해가 왔다.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어떤 피해? 뭐 어떤 피해? 수학이 줄어들겠죠. 수학이 감소되겠죠. 이때는 뭐 수정도 다 됐고 이제 수학만 하면 되는데 태풍이 확 왔어요. 수학이 감소되겠죠. 그죠? 이 수학의 감소를 어떻게 과실손해로 표현할까? 수학의 감소를 과실손해를 해야 되는데 과실손해는 복분자 특성상 힘들대. 그럼 수학 감소를 어떻게 가지손해로 환산해 볼까?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수학 감소, 제로, 수학이 감소되니까 우리가 할 건 결국 수학 감소, 환산, 가지손해로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예요. 이거 조사하면 돼요. 참, 수학의 감소를 어떻게 할까요? 답 나왔잖아요. 남은 수학량이 60%라면서요, 비율로. 남은 게 60%인데 수학하는 게 만약에 40%예요. 수학이 20% 감소했네요. 그쵸? 이거 뭐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공식 만들어 놨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얼마 수학할 수 있지만 알면 돼요. 얼마 수학할 수 있지? 40%? 재해로 20%가 수학이 감소됐구나. 이 20% 감소된 거를 우린 가지손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이거네요. 일단 요거. 이거는 뭐 공식으로 나오니까 자녀 수확량 비율 사고일자만 딱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이거 얼마나 건질 수 있지? 얼마나 수확할 수 있지? 간단하죠. 표본 포기가 아까 1번에서 쭉 45번이었죠? 45번 다 가서 몇 개 건질 수 있지? 힘들잖아요. 못해요. 수정, 불량, 환상 개수처럼 표본 포기만 45개가 아니라 1번부터 아까 9번이었잖아요. 근데 곱하기 5에서 45 나온 거잖아요. 표본 포기만 가서 임의의 6숭이 똑같아요. 전체 열매가 100개네, 예를 들어. 근데 수확이 가능한 게 50개네, 50%. 결실률을 조사하면 돼요. 표본 포기만 9가 아니고 임의의 6숭이, 전체 열매수, 수확 가능 열매수, 결실률이 나와요. 자녀 수확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 수확 감소 비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자, 이거 구했어요. 그럼 이제 가시손해로 환산해 주면 되죠. 어떻게 환산해요? 아까 세 개가 살아있었지? 살아있는 가지가, 살아있는 애가 3개였지? 감소 비율이 20%네요. 3개 중에 20% 수확 감소된 비율. 뭐가 어려워요? 3개 중에 20%.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확 감소 환산 비율. 여기 또 환산 개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곱하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0.6개는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근데 이 살아있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애. 수정 불량한 애들은 이후에 수정이 안 됐는데 수확할 거 없잖아요. 즉 살아있는 애 마이너스 수정 불량에다가 이 비율. 수확 감소 환산 개수. 그러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계속 사고가 반드시 2번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때 사고가 없었어요. 수학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애 조사도 안 했고 수정불량도 조사 안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사고 조사 안 했으면 예정대로 수학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개시 전에 사고 없었으면 예상한 거 그대로 수학했다는 거네요. 평년 결과무지수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쉽죠? 쉽죠? 하니까 막 여러분 원성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표본조사 볼까요? 가입포기수 기준으로 앞에를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사고일자까지 했어요. 자녀 수학량 비율 왜 조사하는지 이 중에 수학 가능한 걸 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조사하는지를 항상 아시면 돼요. 이제 수학 가능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빼니까. 가입포기수 기준으로 8. 표본포기수 선정하고 표본 성의를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만 너무 중요하니까 샘플을 많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 5 해서. 각 표본 포기에서 이미 6숭이 선정해서 한 숭이당. 자, 아까는 전체 열매수하고 수학 개시 전에는 수정 불량 열매수를 조사했죠. 이번엔 전체 열매수하고 수학 가능 열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까는 피해본 거 지금은 수학이 얼마나 가능하지? 빼야 되니까. 수학이 얼마나 가능하지? 네. 지금까지 한 걸 공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보험기간 2개지? 각자 구해서 더하지? 합산. 감귤하고 다릅니다. 이제 공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사 결과 모지수. 죽은 거 구하면 되지? 개시 전, 지금 개시 전이에요. 종합위험 때. 살아있는 거 빼는 걸로 한다 그랬지? 왜 이후에도 살아있는 게 조사 대상으로 필요하니까. 네. 평년 결과 모지수가 7개인데 조사해보니까 몇 개 조사했어요? 표본 포기 곱하기 5. 5개 살아있네. 근데 5개 중에 표본 포기만 이미 6숭이 수정 불량 조사해봤더니 자연 수정 불량률 15% 빼서 조사해봤더니 20%가 수정 불량 비율이에요. 1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빼줘야지. 그쵸? 미보상이 있네요. 곱하기 미보상 비율. 그럼 여기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빼주면 되죠. 공식. 이걸 이제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평수, 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피해율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기준으로 나누지 않을 뿐이죠. 기준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이 뭐예요? 기준. 포기예요, 포기. 제발 용어들이 통일되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부담이 많이 줄어들 텐데.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예요. 넘어갈게요. 수정불량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것 중에 이만큼. 개수라고 하면 사실 퍼센트하고 다른 건데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거 빼먹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이거 빼먹어요. 그래서. 미보상, 평년 마이너스 진짜 살아있는 거에. 근데 보험기간이 나뉘어져 있는 거는요. 그 기간에 미보상 비율을 쓰는 거예요. 합산해서 큰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예시. 뭐 간단하죠. 평년 7개. 살아있는 거 200개래요. 포기당 200개? 와, 아니겠죠. 보니까 표본이 8포기네요. 8포기? 앞뒤 2포기씩 5포기 했지? 40 나누기 200이니까 한 포기당 5개네. 그쵸? 그게 이제 암산이 딱 되시는 거죠. 그러면 평년이 7개에서 5개를 빼야 되는데 이거 수정불량이 있네요. 피해 열매라는 게 종합위험 때 피해 열매는 수정불량이에요. 200개인데 200개 조사했는데 80개. 40%네. 자연적으로. 그러면 0.25, 25%가 수정불량이겠네요.
살아있는 것 중에 25%. 그러면 몇 개가 나오죠? 1.25 나오겠네요. 아, 이거 빼줘야지. 미보상이 없다면 이건 거죠, 그냥. 미보상이 있네요. 그러면 곱하기 0.1. 미보상 고사결과 무지수. 구해서 여기에서 빼주면 되죠. 볼까요? 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 지우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네. 개시 후 공식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누적이라는 말이 나요. 누적. 자, 피해 확인 언제 한다? 확인이 가능한 때 한다. 수학 개시 전에는 수정 완료 이후 반영해야 되니까 최초 수학 전에 사고가 났으면 기다렸다 그때 한다. 수학 개시 후에는 그때마다 가서 해요. 그러면 수학 개시 후에 짧은 기간, 20일 짧은 기간이지만 만약에 3번 사고 났어요. 정말 운 나쁘게 3번 났어요. 이때 자녀 몇 프로인데 결실률, 수학 가능한 거, 수학 감소 환산 계수죠. 해보니까 1차 사고 때 10%, 2차 사고 때 20%, 3차 사고 때 30%.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거예요. 60%. 60% 수학이 감소한 걸 가지로 5개 살아있어? 그럼 0.6. 다 해서 더해주면 돼요. 수학 개시 전 고사 결과 무지수가 있다. 종합위험 때 사고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애 중에 몇 %가 감소했을까? 없다. 예정대로 예정대로 결과 가지가 다 있겠네요. 평년에 곱하고 여기 볼까요? 미보상. 이때도 미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1000 마이너스 600 예를 들어 곱하기 0.1만 미보상이 아니라 400 그쵸? 곱하기 0.1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미보상 고사 결과 무지수는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무지수의 바로. 이게 바로 손해잖아요. 이게 손해. 아까는 손해가 아니라 예상했던 것 중에 살아있는 걸 뺀 거였고 이건 그냥 바로 손해니까. 그때도 개시 후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만약에 개시 후에 미보상 1차, 2차, 3차인데 미보상이 다 다르다. 개시 후에. 그럼 개시 후 중에 가장 큰 거 쓰는 거죠. 네, 수학 감소 환산 개수 비율 구하는 건 자녀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 결실률 구하는 건 전체 열매수, 수학 가능 열매수, 전체 개화수, 결실수. 같은 말이죠, 뭐. 자, 확인, 공식으로 확인. 평년 7개 있대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결과가 있네요. 종합위험 때 사고 났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애 중에 얼마가 감소됐구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우박 2종류만 돼요. 네. 사고일자 6월 5일 공식에 딱 집어넣었더니 93% 수학할 수 있대요. 근데 가능한 거 보니까 200개 조사했는데 100개 50%네요. 그러면 수학 감소 비율이 43% 나오죠. 첫 번째 사고 때. 93 마이너스 50 하니까요. 여기 43% 났어요. 여기는요. 자녀 수학량 비율은 뒤로 갈수록 줄어야 정상이죠. 계속 수학을 할 테니까. 네. 65%인데 여기서 전체 160개 조사했는데 80개가 수학 가능하대요. 수학 가능한 건 50%구나. 15% 수학 감소했네요. 15%. 두 차례 사고 누적하라 그랬지? 58%. 58%를 어디다 곱해요? 여기다 곱하면 안 돼요. 또 사고 났잖아요. 5 마이너스 1.25 진짜 살아있는 거에 곱하기 0.58.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무지수. 미보상이 있네요. 둘 다. 수학 개시 후 보상 큰 값.
미보상은 어디 있어? 수학감소 한상 고사 결과 무지수. 아까 진짜 살아있는 거 종합형 그 결과, 종합형 결과에다가 어디 있어요? 5개. 수정 분량이 1.25개니까 진짜 살아있는 거 5 빼기 1.25에다가 0.58 누적된 거 2.175개가 나오는데 미보상은 이 2.175에다가 바로 수학감소 고사 환상 고사 결과 모지수에다가 바로 곱하는 거예요. 네. 0.316개. 그러면 수학 개시 후에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렇게 나오죠. 합산한다. 합산. 복분자 무화과는 단순 합산. 기준. 이 과수원의 기준. 68.2%. 간단하죠, 뭐. 여러분, 복분자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도 굉장히 암산으로도 웬만하면 돼요.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첫 부분에 했던 재배학 부분, 그걸 완전히 이해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론서에 있는 글들을 보시면 몇 개,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몇 개 없어요. 자, 오늘 복분자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화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